저는 올해 60입니다. 20년 넘게 한 회사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명절도 없었습니다. 회사가 제 전. 그런데 그날 사장실로 불려갔을 때 들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늙었으니 나가라고. 20년 공로가 한순간에 쓰레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5년 뒤 그 회사 앞에 제 회사 간판을 걸었을 때 그들의 얼굴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25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5세 중견 건설자재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대한산업이었습니다. 직원이 5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영업부에 배치됐습니다. 첫날부터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나왔습니다. 거래처를 돌아다니며 발로 뛰었습니다. 아내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여보, 몸 상할라. 좀 쉬엄쉬엄 해. 괜찮아. 지금 열심히 해야지.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초등학생이었고 작은아들 민호는 유치원생이었습니다. 애들 학비며 생활비며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따온 계약이 늘어났습니다. 매출도 올랐습니다. 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 과장, 수고 많았네. 자네 덕분에 회사가 살아나고 있어. 감사합니다, 사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영업팀장이 됐습니다. 부하 직원 10명을 관리했습니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거래처를 늘렸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회사 매출이 2배로 늘었습니다. 사장은 저를 신뢰했습니다. 중요한 일은 모두 제게 맡겼습니다. 저는 그 신뢰에 보답하려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부장이 됐습니다. 영업본부장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사장 다음으로 높은 자리였습니다. 회사는 더 커졌습니다. 직원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매출도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키웠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대단해. 우리 아빠가 회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야.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쉰이 됐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도 가끔 아팠습니다. 하지만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회사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이 젊은 사람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대부분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대학도 좋은 곳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회사가 커졌으니 젊은 피가 필요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회사가 발전하려면 젊은 인재가 필요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 저를 빼고 진행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제가 모르게 했습니다. 사장님, 왜 저를 회의에 안 부르셨습니까? 아, 이 본부장. 바쁜 것 같아서 그냥 우리끼리 했네. 앞으로는 꼭 불러주십시오. 제가 영업본부장인데 영업회의를 빼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알았네. 다음부터 그러겠네. 하지만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빼고 회의를 했습니다. 2년쯤 지났을 때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부하 직원들이 하나둘씩 제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새로 들어온 젊은 직원들이 그랬습니다. 김 대리, 이 서류 좀 정리해줘. 본부장님, 저는 지금 다른 일 하고 있어서요.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상사가 시키면 바로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직원들은 달랐습니다. 사장한테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직원들이 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좀 단속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본부장, 요즘 세상이 달라졌어. 젊은 친구들한테 너무 권위적으로 대하면 안 되네. 좀 유연하게 해. 유연하게요? 하지만 회사는 위계 질서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대가 변했으니 적응을 해야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장 말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쯤 더 지났, 저는 55이 됐습니다. 회사는 더 커졌습니다. 직원이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 입지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제 자리를 위협했습니다. 특히 박 이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8살이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이었고 해외 유학파였습니다. 박 이사는 사장한테 잘 보였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냈습니다. 사장은 박 이사를 아꼈습니다. 어느 날 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 본부장, 앞으로 박 이사가 영업본부 부본부장을 맡기로 했네. 부본부장이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까? 새로 만들었네. 이 본부장을 도와서 일하라고. 하지만 저는 도움이 필요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혼자 해왔습니다. 사장님, 제가 잘하고 있는데 굳이 부본부장이 필요합니까? 이 본부장도 나이가 있지 않나? 젊은 사람이 도와주면 좋지. 나이요? 저는 아직 55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쉬면서 일하게. 박 이사한테 맡기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밀려나는 것 같았습니다. 박 이사가 부본부장이 된 뒤로 더 심해졌습니다. 제 권한이 하나씩 박 이사한테 넘어갔습니다. 중요한 거래처를 박 이사가 맡았습니다. 회의도 박 이사가 주도했습니다. 저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됐습니다. 아무도 제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관리하던 대형 거래처를 박 이사한테 넘기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사장님, 이건 제가 10년 넘게 관리한 곳입니다. 왜 박 이사한테 넘겨야 합니까? 이 본부장, 이제 젊은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지. 자네도 이해하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래처를 넘겼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발로 뛰며 만든 관계였는데 그냥 넘겨야 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그 거래처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 이사가 관리를 잘못해서 계약이 파기됐습니다. 수십억짜리 계약이었습니다. 사장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박 이사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불렀습니다. 이 본부장, 왜 제대로 인수인계를 안 했나? 인수인계는 제대로 했습니다. 제가 모든 자료를 넘겨줬습니다. 그래도 자네가 책임자 아닌가? 제대로 챙겼어야지. 억울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닌데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 분위기가 더 냉랭해졌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마치 실패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 계신가요? 댓글로 지역을 남겨주시면 행운이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무료인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만 하셔도 건강해지고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사장실로 호출됐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사장과 박 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본부장 앉게. 예, 사장님. 무슨 일인지 알겠지?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졌네. 구조조정을 해야 하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네가 명예퇴직을 해주면 좋겠네. 명예퇴직이요? 왜 저입니까? 자네 나이도 있고 요즘 실적도 안 좋지 않나? 젊은 사람한테 자리를 물려주는 게 좋을 것 같네. 저는 아직 56입니다.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이 본부장, 현실을 봐야지. 요즘 회사가 젊은 인재를 원하네. 자네 같은 나이 든 사람은 부담스러워. 나이 든 사람이요? 제가 이 회사를 20년 넘게 키웠습니다. 제가 없었으면 이 회사 없었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이제 시대가 달라졌네. 자네는 구시대 사람이야.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못하잖아. 저는 적응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본부장, 억지 부리지 말고 좋게 가세. 퇴직금은 넉넉하게 줄 테니.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 회사에 쏟은 시간과 열정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도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어쩔 수 없네. 다음 달 말까지 정리하게. 그렇게 통보됐습니다. 20년 넘게 바친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요.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변기에 앉아 울었습니다. 예순을 앞둔 나이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20년을 바쳤는데 나이가 많다고? 56이 많은 나이인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회사가 나가라는데 버틸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회사에서 잘렸어. 아내는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왜요? 늙었대. 나이가 많아서 잘렸어. 아내는 울었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 어떡해요? 민수는 대학생이고 민호는 고등학생인데.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56의 실직자가 됐습니다.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할까요? 다음 날부터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몇 군데서 면접 기회를 받았습니다. 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좀 더 젊은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56이라는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퇴직금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애들 학비랑 생활비로 나갔습니다. 아내가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일해야 하는데 아내가 일하는 꼴이 됐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한심했습니다. 56의 백수가 돼서 아내한테 손 벌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빠 언제 취직해요? 아빠가 노력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라. 친구들이 아빠가 뭐 하냐고 물어봐요. 뭐라고 말해야 해요? 그냥 쉬고 있다고 해.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실망을 읽었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소주를 마시며 한탄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를 키웠는데, 왜 나를 버렸나?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백수였습니다. 퇴직금도 거의 바닥났습니다.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자주 싸웠습니다. 돈 문제로 싸웠습니다. 여보, 이렇게 술만 마시면 어떡해요? 일이라도 찾아봐요. 찾아보고 있어. 근데 어디서도 안 뽑아줘. 그럼 아무 일이라도 해요. 막노동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막노동이라고? 내가 20년 넘게 본부장을 했는데 막노동을 하라고? 그럼 뭐 할 건데요? 이렇게 집에만 있을 거예요?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예전 회사 앞을 지나갔습니다. 대한산업이었습니다. 건물이 더 커져 있었습니다. 새 건물로 이사한 것 같았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 젊었습니다. 활기차 보였습니다. 박 이사도 보였습니다. 비싼 차에서 내렸습니다. 양복도 고급스러웠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사람이 제 자리를 차지했구나. 제가 만든 자리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복수해야 한다고. 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로요. 제 사업을 하기로요. 하지만 돈이 문제였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퇴직금은 다 써버렸습니다. 친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돈을 빌렸습니다. 1,000만 원씩 모았습니다.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사업 시작할 거야. 사업이요? 무슨 사업인데요? 건설자재 유통업이야. 내가 20년 넘게 한 일이잖아. 그 돈으로 사업이 돼요? 너무 적지 않아요? 일단 시작해 보려고. 작게라도 시작하면 키울 수 있어.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10평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제 사무실이었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실버 산업이라고 지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회사라는 의미였습니다. 혼자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를 찾아다녔습니다. 예전 인맥을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다들 제가 퇴직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회사도 없는 개인이 뭘 할 수 있겠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계약 하나 못 땄습니다. 돈만 나갔습니다. 사무실 월세, 통신비, 교통비. 점점 빚만 늘었습니다. 아내가 또 걱정했습니다. 여보,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접는 게 어때요? 조금만 더 해보자. 곧 계약이 들어올 거야. 하지만 막막했습니다. 정말 될까? 이대로 망하는 건 아닐까? 그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만 뽑아서 회사를 만들면 어떨까? 시니어 전문 회사를요. 요즘 세상은 젊은 사람만 찾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 많은 사람한테도 장점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인맥이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회사를 만들면, 시니어들의 강점을 살린 회사를 만들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거다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니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50대 후반, 60대 초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명퇴당하거나 정리에 고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같이 회사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의심했습니다. 이 사장님, 돈도 없는데 무슨 회사를 만들어요? 일단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한테는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 뭐 대수예요. 요즘 세상은 젊은 사람만 찾는데, 그러니까 우리끼리 뭉치는 겁니다. 시니어의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설득했습니다. 한 명씩 모았습니다. 10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각 분야의 전문가였습니다. 건설자재에서 20년, 30년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술도 있고 인맥도 있었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목표가 뭐냐면 시니어들이 존중받는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무시당하지 않는 회사요. 우리가 이 업계에서 최고가 되는 겁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각자 인맥을 동원해서 거래처를 찾았습니다. 50대,
60대 사람들은 인맥이 넓었습니다. 20년, 30년 쌓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첫 계약을 땄습니다. 5천만 원짜리 계약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2달 만에 두 번째 계약을 땄습니다. 2억짜리 계약이었습니다. 점점 커졌습니다. 직원들이 신났습니다. 이 사장님, 이거 되는데요? 정말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됩니다. 우리한테는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석 달 만에 매출 10억을 달성했습니다. 작은 회사치고는 괜찮은 성과였습니다. 직원을 더 뽑았습니다. 역시 시니어들만 뽑았습니다. 50대 후반, 60대 초반 사람들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직원이 50명이 됐습니다. 모두 시니어였습니다. 평균 나이가 58세였습니다. 매출도 100억이 넘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시니어만 뽑는 회사라고. 나이 든 사람들도 능력 있으면 일할 수 있다고. 언론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신문에 실렸습니다.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시니어 기업의 성공 모델, 실버 산업. 저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능력입니다. 시니어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경험이 많습니다. 인맥도 넓습니다. 신뢰도 높습니다. 이런 강점을 살리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되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나이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입사 지원서가 쏟아졌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직원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매출은 300억이 됐습니다. 사무실도 옮겼습니다. 큰 건물로 이사했습니다. 그 건물은 대한산업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일부러 그 근처를 택했습니다. 제가 돌아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실버산업. 큰 글씨로 썼습니다. 대한산업에서도 보일 정도로 크게 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예전 동료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본부장님, 아니 이 사장님. 소식 들었습니다. 대박 나셨다며요? 별 말씀을요.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한산업 애들이 난리예요. 사장님이 바로 앞에 회사 차리셨다고. 긴장 엄청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거 재미있네요. 박 이사도 요즘 얼굴이 안 좋아요. 실버 산업 때문에 거래처를 많이 뺏겼다고 난리예요. 그 말이 기분 좋았습니다. 복수가 시작되는구나 싶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매출이 500억을 넘었습니다. 대한산업 매출이 700억 정도였습니다.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거래처도 많이 빼앗아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관리하던 곳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와 거래했습니다. 이 사장님 역시 당신이에요. 대한산업은 박 이사가 관리하는데 영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젊은 친구라 경험이 부족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거래처를 가져왔습니다. 대한산업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한산업 사장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본부장, 아니 이 사장,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일이십니까? 그냥 예정 생각해서 밥이나 한번 같이 하세. 예정이라니요. 저를 나이 많다고 내쫓으신 분이 무슨 예정을 말씀하십니까? 이 사장, 그때는 내가 좀 실수를 했네. 미안하게 됐어. 미안하다고요? 지금 사과하시는 겁니까? 그래, 미안하네. 내가 자네를 잘못 판단했어. 다시 돌아올 생각 없나? 돌아오라고요? 제가 왜 돌아갑니까? 저는 이제 제 회사가 있습니다. 조건을 좋게 해줄게. 부사장으로 모시겠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사장입니다. 누구 밑에서 일할 생각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이 시원했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이 다시 저를 찾다니.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사람이 필요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실버산업 매출이 1,000억을 넘었습니다. 대한산업을 추월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큰 회사가 됐습니다. 업계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시니어들만으로 이룬 기적이라고, 나이 든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증명이라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시니어 일자리 창출의 모범 사례라고 표창을 받았습니다. 저는 시상식에서 말했습니다. 나이는 장애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산입니다. 우리 사회가 시니어를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젊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한산업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직원들이 그만뒀습니다. 실버산업으로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 이사도 떠났습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대한산업이 망해가니까 도망친 겁니다. 6년째 되던 해 대한산업이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은행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대한산업 사장이었습니다. 이 사장, 제발 좀 도와주게. 회사를 인수해주게. 인수요? 그래, 자네 회사가 인수해주면 직원들이라도 살릴 수 있지 않겠나? 제발 부탁이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장님, 기억나십니까? 5년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는 내가 잘못했네. 정말 미안하네. 늙었다고 하셨죠. 구시대 사람이라고 하셨죠. 회사의 부담이라고 하셨죠. 이 사장, 그때 일은 정말 미안하네. 내가 잘못 판단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용서가 될 것 같습니까? 제발 부탁이네. 직원들은 죄가 없지 않나? 그 사람들이라도 살려주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복수를 하려면 인수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냥 망하게 두면 됐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죄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뭐든지 들어주겠네. 사장님은 경영에서 물러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공개적으로 사과하셔야 합니다. 알았네. 그렇게 하겠네. 한 달 뒤 인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한산업은 실버산업의 자회사가 됐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많은 언론이 참석했습니다. 대한산업 사장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5년 전 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내보냈습니다. 이 본부장님, 아니 이 사장님을 무시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가 말했습니다. 저는 5년 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56이라는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증명했습니다. 나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예전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이 사장, 정말 미안하네. 자네를 그렇게 대한 것이 평생 후회로 남을 거야.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앞으로는 좋은 관계로 지냅시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저를 무시한 회사를 제가 인수했습니다.
이보다 통쾌한 복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대단해요.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당신 덕분이야.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해줘서 민수와 민우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빠, 진짜 멋있어요.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5년간의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실버산업은 업계 1위 회사가 됐습니다. 매출이 2천억을 넘었습니다. 직원도 300명이 넘습니다. 평균 나이는 55세입니다. 대한산업은 자회사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 이사는 다른 회사에서도 실패하고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평사원으로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인과응보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출근합니다. 60이 넘었지만 여전히 현역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규칙입니다. 50대든 60대든 능력만 있으면 일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우대합니다. 경험이 많으니까요. 젊은 직원도 몇 명 있습니다. 하지만 비율은 10% 미만입니다. 우리는 시니어 전문 기업이니까요. 젊은 직원들도 이해합니다. 사장님, 여기 오니까 배울 게 정말 많아요. 선배님들 경험이 대단하세요. 그래, 나이 든 사람한테도 배울 게 많지. 존중하면서 일해. 네, 알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퇴직 연령이 없습니다. 일하고 싶으면 70이든 80이든 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이 넘은 직원도 있습니다. 여전히 현역으로 일합니다. 언론에서 또 취재를 왔습니다. 사장님, 성공 비결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사람을 나이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능력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시니어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면 됩니다. 나이 차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시니어를 너무 무시합니다. 쉰이 넘으면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편견입니다. 오히려 쉰이 넘어야 진짜 능력이 나옵니다. 경험이 쌓이고 판단력이 좋아지니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더 많은 시니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회사를 1,000명, 2,000명 규모로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나이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분들한테 기회를 주겠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되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감동했습니다. 희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50대 중반의 남자가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낡아 보였습니다. 사장님, 저 좀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하셨나요? 20년간 무역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다고 해고당했습니다. 이력서를 보여주십시오. 이력서를 받아봤습니다. 경력이 화려했습니다.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했습니다. 왜 여기 오셨습니까? 더 좋은 회사도 많을 텐데요. 남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 데서도 안 뽑아줘요. 나이가 많다고요. 면접만 20번 넘게 봤어요. 다 떨어졌어요. 여기가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 모습에서 5년 전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헤매던 모습이요. 뽑겠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십시오.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저는 최대한 많이 뽑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겪은 고통을 그들도 겪고 있으니까요. 8년이 지난 지금 실버산업은 매출 3천억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500명이 넘습니다. 명실상부한 대기업이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현역입니다. 63이지만 은퇴할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 10년은 더 일할 겁니다. 아니, 할 수 있는 데까지 일할 겁니다. 민수는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지만 특별 대우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들처럼 밑바닥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 열심히 해라. 하지만 나이 든 선배님들한테 배워라. 그분들이 진짜 스승이야. 네, 알겠습니다. 민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자기 길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존중합니다. 아내는 이제 일을 그만뒀습니다. 집에서 쉽니다. 5년간 고생한 보상입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당신 덕분이야. 힘들 때 옆에서 지켜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5년 전 지옥 같던 시간을 생각하면 기적 같습니다. 가끔 대한산업 건물을 지나갑니다. 지금은 우리 자회사입니다. 예전 사장은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박 이사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들이 저를 내쫓지 않았다면 실버 산업도 없었을 겁니다. 나이 차별의 문제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합니다. 나이 때문에 좌절한 시니어들한테 희망을 주는 강연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는 56에 백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박수가 쏟아집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희망을 얻었다고 합니다. 강연이 끝나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사장님, 저도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우리 회사로 이력서를 보내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제가 받았던 고통을 그들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저를 찾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정책을 자문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제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나이 차별 금지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덜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 실버 산업은 매출 5천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업계 부동의 1위입니다. 대한산업의 1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복수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큰 목표가 있습니다. 모든 시니어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65입니다. 여전히 현역입니다. 회사는 더 커졌습니다. 직원이 1000명이 넘습니다. 평균 나이는 58입니다.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나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자산이라는 것을요. 지금도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납니다. 출근 준비를 합니다. 거울을 봅니다. 흰머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습니다. 56에 해고당했을 때보다 훨씬 더 빛나고 있습니다. 회사에 도착합니다. 직원들이 인사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모두 50대, 60대입니다. 하지만 젊은 직원들보다 활기차 보입니다. 일에 대한 열정이 넘칩니다. 회의를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논의합니다. 시니어 전용 주택 사업입니다.
시니어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을 만드는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시니어니까 시니어가 원하는 게 뭔지 잘 압니다. 추진하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대한산업 건물이 보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회사입니다. 10년 전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곳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시니어들에게 희망을 준 것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시니어들이 저를 보며 희망을 갖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요. 그것이 제가 얻은 가장 큰 보상입니다. 퇴근길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보, 왔어요? 응, 왔어. 오늘은 어땠어요? 좋았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어. 또요? 벌써 충분히 큰데 더 키울 거예요? 응. 더 많은 시니어들한테 기회를 줘야지. 아내는 웃습니다. 당신 진짜 대단해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나도 몰랐어. 이렇게 될 줄. 저녁을 먹으며 10년을 돌아봅니다. 지옥 같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백수로 지내며 술만 마시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성공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증명할 겁니다. 밤 침대에 눕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응, 행복해. 나도 행복해요. 당신 덕분에. 눈을 감습니다. 내일이 기대됩니다.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또 어떤 시니어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제 인생은 56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6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65세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그것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보여줄 겁니다. 실버 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시니어들이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조금씩 바뀔 것입니다. 나이를 존중하는 사회로요. 그것이 제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이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56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나이 때문에 버림받았지만 그것을